안녕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한입니다. 어제 그저께는요, 정기 검진을 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배웠는데요. 그 전에 CT 촬영한 것들에 대한 판독이 있었어요. 어, 지금 현재 그 항암약 효과를 잘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 뭐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변화는 없었지만 여전히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커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 문 밖을 나왔습니다. 항암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약간 긴장을 하면서 갔어요. 제가 동영상을 이제 막 너무 지금 재밌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찍는 이 영상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막 어떤 때 편집하고 그러다 보면 뭐 시계를 보면 뭐 12시가 훌쩍 지나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자고 또는 그 중간에도 막 깨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일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운동도 뭐 맘껏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안 좋아졌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량을 좀 많이 늘리기도 하고 그동안 이 유튜브를 작업하는 것도 약간 그 신경 쓰이고 막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먹는 거를 완전 소식에서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일을 하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제 몸에 에너지가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먹을 게 좀 많이 땡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량도 좀 많이 늘었고요. 뭐 식사하고 나서 과일도 좀 먹고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해오던 것보다 먹는 양이 늘었고 또 운동을 그전보다 그전에 했던 운동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60, 70이 채 못되게 운동을 했어요. 한 두 달 정도. 네, 그래서 잠도 좀 부족했지. 식사량은 또 조금 더 많이 먹었지. 그 다음에 운동은 또 조금 부족했죠. 예,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암덩어리가 커졌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병원에 갔던 거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CT 상에는 잡히는 거는 없었나 봅니다. 물론 아무래도 암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재미삼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는 하나 어쨌건 몸을 좀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자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어쨌건 다행스럽게 네,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 변화는 안 좋은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충분히 만족해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롭다 참 좋은 일이라 이상윤 산문집 예,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저자 선생님께서요, 전 너무 참 좋은 거예요. 이 중간 내용에 전 지금 7살이에요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한 70 정도가 되신 분이거든요. 연세가. 읽어드릴게요. 언제 처리들래? 나이값 좀 해봐라. 늘 물가에 내어놓은 듯이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늘 들으며 산 것 같다. 조금은 즉흥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사고도 잘 치고 속아서 당하기도 잘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성격의 남편이 볼 때 이런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늘 나를 걱정하며 잔소리한다. 네, 남편분한테 이제 이렇게 애정과 보호를 많이 받고 예,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암에 걸리기도 하셨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요즘은 본인 소개를 전 지금 7살이에요 이렇게 하신대요. 네,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쨌건 나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참 행복했다. 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지. 약사라는 직업도 떼어버리고 누구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벗어 던지고 어머니, 장모님, 할머니, 권사님 등등의 모든 호칭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은 모자라는 듯 나사가 빠진 듯 세상 물정 모르는 듯 그렇게 그냥 긍정적이고 밝게 즐겁고 재미있게 웃으며 살아가리라. 네. 자, 이렇게 마음을 푹 놓아버린 거지요.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 남이 봤을 때 어떤 남의 시선,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네, 그런 객관적인 어떤 나를 호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금 여기에 주어진 내 삶이 최선이고 최고이다. 언제나 지금이 최고인 삶을 살아가리라. 전 지금 7살이에요. 라고 예, 그렇게 항상 예, 생각을 하시면서 사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요. 어떤 내용이 있으시냐면요. 잠시만요. 네. 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신을 7살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시는 그분께서 자, 한번 볼까요? 약국을 하면서 농촌 현장과 노동 현장에 들어가 고생하며 사는 동지들에게 늘 빚진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약사들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만들고 그곳 농어촌 분과에 들어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의촌 진료도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면서 세 딸을 낳았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아이들도 나를 따라 잘 클 줄 알았다. 그야말로 방목을 한 것이다. 저는 이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뭐 농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하느라고 자녀들을 잘 보살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방목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자격지심으로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교육을 더 커다란 교육이 자녀들한테 저절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좀 제목감인 분이었지 않았는가. 비록 여성 분이기는 하지만 참 오히려 남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남편분께서, 잠시만요. 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도 남편이 가정에 연연하여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은 용서할 수 없다 하였고, 나 자신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약국을 경영하며 아이 셋 키우고 살아냈던 것이다. 세 딸과 나를 남겨두고 남편이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5년은 돌아보면 살아낸 것이 기적에 가깝다. 2018년 7월 암이 왔을 때도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중한 일과 책임들을 아픈 마누라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 남편을 처음에는 원망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혼자서 씩씩하게 투병하고 살아가는 모습, 독립심을 키웠기에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네. 자,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그 상록수라고 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시문의 상록수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게 아마 농촌 계몽운동에 관한 어떤 그런 소설이었잖아요. 네, 그게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과서에서만 그 책을 접했는데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왜 해방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뭐죠? 그 현대화의 물결이 이제 막 시작을 할 때 그 여성들이 그 한복에서 양장을 갈아입고 양장으로 옷을 바꾸고 또 막 공부를 하려고 애쓰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저는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좀 가슴 뭉클한 어떤 그런 느낌에 항상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저도 살면서 그런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이 사회를 좀 개혁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제가 운전을 이렇게 배워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질서를 알면은 서로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 매체에서는 무관심했는지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네, 어떤 왜 우리가 이제 그 앞차하고 뒤차하고 나하고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송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깜빡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신호로서 서로 간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TV라든가 이런 대중 매체에서 총대를 메고 전 국민에게 좀 이렇게 교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서로 간에 굉장히 편리한 그 교통생활이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하나 전에 무슨 TV 보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방차가 이렇게 갈 때는 그 앞에 줄지어선 차들이 양보를 안 해줘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한다. 네,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사람들의 의식이 확 개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소방차가 이제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니까 그 앞에 있던 차들이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다 비켜주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또 방송으로 방영이 됐었어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구나.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 그 어떤 도로상에서의 이 차들 간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 좀 방송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걸 제가 아마 1990년대쯤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 방송이 됐던 그것은 제가 아마 2017, 8년도에 그 TV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이제 좀 개선이 된 거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이제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그 어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도 비록 미비하고 정말 뭐 내용은 뭐 크게 보잘것은 없지만 제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나 그게 기쁘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을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거 이전에 제가 행복해서 하고요. 제가 행복해서 하는 이 일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행복은 더 가중이 되겠지요. 더 크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상윤 선생님 이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도 책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나요? 라고 이제 어떤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답을 해주셨냐면요. 젊었을 땐 늘 민중들의 삶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까?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장 약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 뜻과 하는 일과의 괴리감으로 늘 미안하고 빚진 자처럼 살았지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 우연히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몸이 아픈 사람만 보는 일을 하다가 그 공부를 하노라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가족들의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내 마음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인간도 아니라고 한 내가 그날 이후 나만 생각하고 남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살만하니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나를 위해 만든 공간을 다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쉴 수 있도록 열었어요. 물론 내 몸이 우선이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아픈 자들이 찾아오면 상담도 해주고 쉬게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주어진 오늘을 보람되게 보내면서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네. 참 아름다우신 분 같아요. 내면이. 네.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고 내 몸을 혹사하고 했던 그 결과가 암으로 나타났고, 네, 그러다 보니 또 오롯이 나만을 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내 몸이 좋아졌어요. 예, 내 몸이 좋아지니까 또 다시 남에게 눈이 향하는 그들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다시 마음에서 샘솟는 이런 순환, 어찌 보면 순환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참 오히려 어쩌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성장이 되셔서 남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차원이 좀 높아진 그런 보살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은 아픔을 겪으면 조금 더 성숙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보다 성숙된 이 마음을 저도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이 산문집 기회가 되시면 언제 한번 꼭 구입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 되시길